어서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던 게 그동안 다른 정치인들은 좀 물어보면 말을 좀 꼬아서 하거나 좀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당대표님께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우선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지금 보면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여소야대였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여당에서 좋은 정치를 못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얘기가 결국 이럴 때는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타서 상대에 대해서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민심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맞닥뜨리고 있는 난제들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고 그리고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으로서 저는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안 보시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짜증스럽게 보고 계실 텐데 누가 그래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를 유심히 보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서 길을 함께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지금 야당에서 보는 것과 여당에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역시 그 국민의 눈높이를 정하는 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네. 그게 굉장히 모호할 수는 있지만 네. 모호하다고 해서 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선을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누가 거기에 맞는 언행을 하고 맞는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63% 받았잖아요. 네. 그걸 하라는 아주 단호한 명령이다라고 생각해요. 출마 선언하실 때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저 이틀 됐고요. 이틀 됐고 지금 이 민주당이 냈던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이 관철이 됐죠. 저는 지금 민주당이 내고 있는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 고르는 법이고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말해왔고 네. 그걸 지금 이제 이 법을 철회시키는 것을 이제 관찰한 것이고요.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3자 특검법 저는 이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을 말하는 것인데 네네네.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왜 이 정도를 해야 국민들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냐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그래서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설명을 해서 국민의 당을 지금 설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당내에서는 지금 반발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받으면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받겠다고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민주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 안 받겠다고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만약은 이미 전제는 틀린 것인데요. 근데 지난주에 약간 검토도 한다고 내용이 민주당은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민주당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닙니까? 아. 그 당의 의사결정 체제에 다른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민주당과의 어떤 전략 차원에서가 말이 아니라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것이고 그리고 쳇바퀴 돌듯이 민주당이 계속 넣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여기에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지만 중진분들께서도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리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극체제의 정당이 아니에요. 당대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당대표로서 그 얘기를 걸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진솔하게 설명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당을 그렇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혹시 정책위의장 자리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사실 그렇게 같이 포석을 놓을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의도 무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바둑돌의 그 포석처럼 보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인사는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전례를 듣고 규정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난국을 사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인사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제가 지금 63%의 당신 민심이 동일한 수치를 받았잖아요. 예, 다 받았죠.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수치인데요.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뜻이 뭔지를 잘 숙고해서 제가 차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정식 정책위장은 왜 이렇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정치권에서는 사실 그 관전 포인트를 찾으시죠.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를 찾으시는 건데요. 인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3%의 민심 당신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거든요. 저희로는. 네, 그렇죠. 민주정당으로서는 대단하죠. 물론 99.9를 받는 정당도 있고 90%를 받는 정당도 있지만 그건 민주주의의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과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무조건 스킵하고 무조건 제 뜻대로 가야 된다? 그거는 지금 우리 민심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보통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당정 관계, 대통령 관계 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정치의 목표가 아니고 인사도 마찬가지죠. 좋은 정치를 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치를 하겠다는 목표를 향한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뭐 이거는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은 정책위장을 바꿀지 뭐 그대로 갈지도 아직 정해진 게 제가 여러 가지 없습니까?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검찰총장 패싱과 관련해서 수사 방식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원래 제3 그 장소에서 수사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 자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감안한다면 검찰청에서 조사를 비공개로 조사를 공개 수사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건 이해합니다. 지금으로서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 네네,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검찰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더라면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의 조사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이미 많이 늦었어요.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잡고 계십니까? 역시 그 사안을 볼 땐 제가 출마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로 크게 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뭐 그 도이치 사건이 있고 뭐 가방 이슈가 있고 이렇죠. 네.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 판결이 목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무슨 특검을 한다 이런 말들은 좀 그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맞지 않고요. 사법 시스템에 맞지도 않고 이미 재판이 사실 이 결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재판이 1심도 아니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고요. 그리고 가방 이슈는 사실 동영상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안의 어떤 그 진상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규명돼 있어요. 법리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두 사안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과의 관계에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네요. 대통령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굉장히 공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어떤 사실이라든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최혜병 특검처럼 제3의 대안을 또 내놓으실 만한 게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방송사법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사법의 문제는 이겁니다. 과연 공정한 방송,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정한 방송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네. 그 말 자체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방송사법이 그 목적을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 4년, 5년 동안에 왜 이걸 안 했을까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에 MBC와 KBS의 사장을 그렇게 전광석 같이 무리하게 뒷조사하면서 바꾸는 것? 그런 거 설명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민주당이 어떤 특정의 방송사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알면서도 이거를 덥석 받아준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이 민주적인 그 언론 문제를 해야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통과돼가지고 만들어진 공영방송사는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그렇게 민주당에게 보은을 입은 방송사는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하겠어요?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을 위한 방송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법을 만들어야죠. 근데 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앵커님이 전문가시지만 방송법은 이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그 디테일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게 바뀌거든요. 전문정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고 리스크가 뭐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전문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상임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한 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건 대안 좋습니다. 그 대안을 만들자는 겁니다. 치열한 토론을 정해서 하고 그리고 합의 정신을 이 국회의 기본 정신인 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송사법 이건 그냥 독이 든 사과를 던져주고 먹을래 안 먹을래 묻는 겁니다. 이건 국민을 위해서 먹으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끝으로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이 실제로 있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선민후사라는 말 잊지 않고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잘못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좀 실수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 질책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저는 그때 제 입장이나 제 지향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바꾸겠습니다. 그런 정치하겠습니다. 네. 여러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딱 MBN을 콕 집어서 나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